안녕하십니까, 이삼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사건 중 대전의 한 근린시설 상가의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하였으나 저희 사무실에서 인도명령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3회 임야 유치권 사례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치권자에 대한 인도명령 인용 결정이 쉽게 나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수성에서는 최근 또 하나의 쾌거를 이루었다 할 것입니다. 특히나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낙찰자 측과 유치권자 측 변호사 사무실의 서면 공방전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 그 과정을 공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 사건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전 동구의 한 근린시설이 토지와 건물을 합쳐 약 65억 원의 감정이 되었으며 횟집으로 영업 중인 임차인 2명이 배당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로 낙찰이 이전까지 유치권 신고서는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021년 8월 말경 이 사건의 입찰자는 총 8명이었고 고객께서 62억 6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는데 임차인도 마침 입찰을 했었지만 아쉽게 3위에 그쳐 낙찰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낙찰 6일 뒤에 임차인 2명이 필요비와 유익비에 기한 각 3억 9천만 원가량 및 1억 800만 원가량 합계 약 5억 원가량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낙찰받지 못한 임차인이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여 낙찰자로 하여금 매각 풀허가 신청서 제출을 유도하여 잔금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추정해 볼 수 있었습니다. 경매 진행 과정 중 유치권 신고서 제출은 유치권 인정을 받기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니며 유치권자는 언제든지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매 매각 절차 과정 중 유치권 신고서의 접수 시기에 따른 법원의 대응 방안은 다음 기회에 보다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말에 저는 오전 일찍 대전지방법원 경매계에 방문하여 유치권 신고서 및 경매 관련 자료들을 모두 열람 복사하였습니다. 오전 내내 열람 복사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어 이 사건 부동산인 횟집에 손님으로 방문해 맛있는 회덮밥을 먹으며 물건 탐색을 마치고 식사를 마친 뒤에는 임차인분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임차인으로부터 대리인이라는 분의 연락처를 전달받아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고객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대전에서 경매학원을 운영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상대가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들었습니다. 통화를 해보니 대리인은 전직 판사 출신의 변호사에게 사건 위임하였고 유치권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들은 상태라며 유치권 소송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이후 유치권 신고서 및 현장 답사 등 수집 자료를 저희 법무법인 수성사무실에서 면밀히 분석한 결과 유치권자 측에서는 필요비와 유익비 및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리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서 12년이나 임차인으로 영업 중이었으므로 다툼의 여지가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필요비 유익비에 대한 내용은 제5회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 등은 다음 기회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입증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유치권이 인정받기 어렵고 오히려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 인용결정도 받을 수 있겠다는 결론이 내려져 명도소송이 아닌 인도명령 신청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인도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용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양측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신청서 포함하여 총 6회의 서면이 2개월간 담당 재판부에 제출되었는데 그 치열한 진행 과정을 살펴보시겠습니다. 2021년 11월 18일 인도명령 신청서가 대전지방법원에 최초 제출되었고 유치권자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12월 3일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일주일 뒤인 12월 16일 저희 사무실에서 답변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니 상대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12월 20일 의견서를 송달받자마자 다음 날인 21일에 두 번째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12월 24일 세 번째로 보충 의견서 및 12월 27일 추가 입증서를 제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대 변호사 사무실도 지지 않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2월 27일 및 29일 저희 사무실에서 의견서 등을 모두 송달받고 연말연시도 잊은 채 심혈을 기울여 2022년 1월 4일 두 번째 의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양쪽 모두 송달받은 지
약 일주일 이내에 반박 서면을 제출하며 치열하게 싸운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실의 마지막 의견서 제출 일자로부터 3일 뒤인 1월 7일 오전에 인터넷상의 대법원 나해 사건 검색 기록에는 기각 결정이 내려져 매우 낙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 뒤 고객으로부터 유치권자의 대리인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연락을 들었습니다. 매우 기세등등한 말투로 소송 승리를 자랑하며 본인들의 요구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새로 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낙찰자의 요구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곧바로 명도 소송이 아닌 즉시 항고를 하기로 결정하고 법원에 오후 2시 반경에 전화를 걸어 기각 결정문을 하루빨리 송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결재가 나지 않았는데 기각 결정이 인터넷에 실수로 기록되었다며 사법보좌관님께서 현재 서류들을 자세히 보고 계시고 당일 안으로 결정이 날 것 같다며 조금 더 기다려보라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어보았습니다. 몇 시간을 초조하게 기다린 가운데 오후 5시경 인용 결정이 뜬 것을 확인하고는 두 주먹을 불끈쥐며 환호했습니다. 저도 처음 경험하는 대반전에 고객분께서도 매우 기뻐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마지막으로 제출한 의견서가 사법보좌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치열한 인도문명 신청 소송 과정에서 숨은 튄 이야기가 많지만 차마 유튜브상으로는 전해드릴 수 없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인도문명 신청 과정을 살펴보시면서 저희 사무실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유치권자와 다투고 있는지 그 노력을 조금이나마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